핫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유동성 공급 확대와 비트코인 강세장의 신호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거대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늘 이 흐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싹 다 해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목차입니다. 1번 비트코인 강세 신호부터 재무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유동성과 기업 실적의 큰 그림, 그리고 향후 세 가지 시장 시나리오까지 쭉 이어집니다.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중립적으로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섹션, 비트코인 강세장의 신호탄입니다. 시장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죠. 다들 보셨겠지만 이번 주 비트코인이 5% 훌쩍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재밌는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2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비주류 채권 매입 확대를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200억 달러예요. 한마디로 미국 재무부가 장기 채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쏴버린 겁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채권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 숫자 14억 달러, 방금 말씀드린 정책 발표가 나오자마자 단 이틀 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 무려 14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반응했다는 완벽한 증거거든요. 그럼 이 기관들은 대체 뭘 직감하고 이렇게 서둘러 움직인 걸까요? 거시경제 쪽으로 살짝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재무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거시정책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 보시죠. 용어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갈게요. 국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대신 단기 국채를 푼다는 건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AI 설비 투자나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장기금리 급등을 꽉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장이 이 쏟아지는 단기 국채를 다 소화 못하면 결국 연준이 나서서 사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은밀한 대차대조표 확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조용히 돈을 푼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4단계로 쪼개서 볼까요? 팩트는 재무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 매입 확대를 발표했다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당국이 장기금리 두르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해석은 팽팽합니다. 강세론 쪽에서는 와, 이거 결국 연준의 은밀한 돈 풀기로 이어지겠네 하고 환호하는 반면, 약세론 쪽에서는 잠깐, 발표 직후에 실질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오르던데? 안심할 때가 아니야 라며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미국의 AI 설비 투자 동향과 실제 국채 수익률 추세입니다. 200억 달러가 숫자 자체는 작아 보여도 연준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신호 효과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니까요. 세 번째 섹션, 온체인 및 선물 데이터입니다. 이 거시적인 돌멩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확인해 볼까요? 최근 랠리의 초기 배경에는 바로 숏 스퀴즈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막상 가격이 반대로 급등하니까 손실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되사들인 거죠. 이러니까 가격이 더 폭등하고 여기에 뒤늦게 추격 매수까지 붙으면서 단기 대제 변동성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펀딩 금리입니다. 현재 양수를 유지 중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보다는 상승, 즉 롱 포지션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강세론자들은 이를 아까 말씀드린 14억 달러 유입처럼 튼튼한 현물 매수가 받쳐준 결과로 봅니다.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그거 단순히 숏 포지션 청산하라 나온 일시적인 숏 커버링이야 라고 반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속지 말고 일주일 이상의 장기적인 내재 변동성이나 스큐 같은 비대칭성 지표가 안정적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엔 미결제 약정량인데요. 여기서 꽤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미결제 약정량 증가 속도가 펀딩 금리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위험한 신규 레버리지 자금이 공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강세론 쪽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포지션들이 싹 정리되면서 시장이 가볍고 건강해졌다고 좋아하죠. 진짜 현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약세론 쪽에서는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면 상승 동력이 곧 식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공격적인 신규 롱 포지션 규모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지표,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이 선을 시원하게 뚫어겠죠. 전통 금융권에서도 200일 이평선은 기술적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 그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강세로는 이 선을 넘었으니 이제 거대 자본을 굴리는 추세 추종 전략 기관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 기대합니다. 반면 약세로는 이거 살짝 올랐다가 훅 꺼지는 일시적인 페이크아웃일 수 있다고 주의를 주죠. 결국 관건은 며칠 내로 실제 기관들의 시스템 트레이딩 자금이 유입되는지 철저히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죠. 네 번째 섹션, 유동성과 EPS의 큰 그림입니다. 자산 성과를 가르는 핵심 역학이죠. 우리가 분석한 거시 정책과 온체인 데이터가 전통금융시장 전체의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재무부 개입과 연준의 은밀한 대차대조표 확대 덕분에 시중에 돈 풀리는 유동성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죠. 전통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즉 EPS 성장률은 이 화폐 팽창 속도를 좀처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기업 이익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날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이 전통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섯 번째 섹션, 향후 시장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강세 시나리오. 재무부 개입과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시장 분위기를 지속 가능한 긍정적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놨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시장이 새로운 바닥을 뚫고 내려갈 확률은 극히 희박하죠. 두 번째, 약세 시나리오. 아까 정책 발표 직후 실질 수익률이 일시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승세는 진짜 강세가 아니라 다가올 정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마지막, 횡보 시나리오. 초기 숏 스퀴즈 약발이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현물 매수가 안 붙고 기대했던 200일 이평선 추세 추종 자금 유입마저 지연되면서 지루한 박스권에 갇힌다는 분석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판단의 윤곽이 조금 잡히시나요?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요약 및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오늘의 내용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연준의 은밀한 유동성 확장이 시작될 신호가 켜졌습니다. 둘째, ETF를 통한 실질적인 현물 매수세가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선 이 추세가 앞으로 며칠간 어떻게 유지되는지 집중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지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는 이미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서핑보드를 들고 이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변에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시장의 맥을 정확히 뚫어버리는 예리한 데이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섬TV였습니다.